네, 오후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션은 Hope for the Best Optimal Lesion Preparation in Highly Calcified Lesion입니다. 패널로는 김태훈 선생님, 박재영 선생님, 백조열 선생님, 정영숙 선생님, 최영숙 선생님, 황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고대한한병원의 유철훈 교수님입니다. 유철훈 교수님께서 첫 번째 그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My Strategy to Deal with Highly Calcified Lesion Case-Based Approach입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주제를 주셔서 같은 슬라이드로 그냥 쓸까 고민도 하고 그랬다가 몇 가지만 좀 업데이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헤빌리 칼시파이드 리전을 뭐 여러 병변에서 만나죠. 그래서 로타를 쓸 거냐 아니면은 스코링 밸론 또는 뭐 커팅 밸론, 최근에 NSE 밸론 이런 모디파이드 밸론을 쓸 거냐. 이게 플랜드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딴 거 써보고 안 되면 베일아웃을 하는 프로비저널한 로타를 할 거냐라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프랙티스에서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두 가지 주제에 천착해서 케이스를 몇 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 이런 컴플리케이션 또는 프라이머리 클리니컬 아웃컴이 다 안 좋아진다는 건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칼시파이드 리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일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예전에 커팅 밸론 썼었는데 이게 퍼포레이션이 많고 그래서 요새는 좀 줄어들고 스코링 밸론 좀 쓰고 그다음에 로타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요한 툴일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이런 NSE 밸론, 그러니까 커팅 밸론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가 칼날은 아니고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필라멘트를 갖고 있는 이런 커팅 NSE 밸론을 좀 자주 사용합니다. 비교적 세이프해서. 그래서 이런 난슬립 엘리먼트 밸론 카세타 NSE 밸론이라는 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밸론 프로파일들이 있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굉장히 시비한 칼시파이드 돼 있는 RCA 리전이고, 이 RCA 리전에 이렇게 그 NSE 밸론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밀어넣으면 이렇게 더 밀어가서 또 불려주고, 조금씩 깨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마치 표범이 기어가는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레오파드 크롤 테크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그 기존의 스코어링 밸론이나 커팅 밸론과는 달리 좀 더 이렇게 리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가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봤고요. 이런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 이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쉽지가 않죠. 연구를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모디파이드 밸론하고 비교하는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같은 것들이 한두 개 발표가 됐는데, 뭐 대부분 요지는 뭐냐면 하드 엔드 포인트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크로스오버가 많고,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딜러테이션이 안 되면 로타로 크로스오버가 되고, 다만 이제 애니 리바스큘라이제이션 레이트는 로타 쪽이 훨씬 좋더라. 리전 모디피케이션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모디파이드 밸런 그룹에서 크로스오버가 많은 이유들은 뭐 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밸론 안 넘어가고 안 벌려지고 스텐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런 것 등등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플랜드하게 할 거냐 아니면 프로비저널하게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뭐 랜덤 또는 레지스트리, 랜덤은 아니고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죠.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들이죠. 프로시저 타임 줄이고 플랜드하게 하면 플로로스코픽 타임 줄이고 컨트레스트 볼륨 줄이고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베네핏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결정할 거냐, 어떤 병변에서 결정할 거냐가 중요할 텐데, 결국은 이거는 오퍼레이터 익스피리언스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로타블레이트 업데이트된 디바이스들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타와 관련된 옵티말한 테크닉,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버트 아트리 레이셔가 저 정도라야 되고, 로테이셔널 스피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어드밴스먼트를 이 베킹 모션을 사용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새가 모이를 쫓듯이 톡톡톡 찍는 그런, 그래야 이제 깎이는 파티클을 최소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블레이션 타임 숏하게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타블레이션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 MI가 한 거의 아주 옛날 데이터인 경우에는 20% 가까이 되지만 최근 데이터들 보면 가장 많은 그래도 레지스트리 데이터 1000명 이상 되는 데이터 보면 한 마이코달 임팍션, 페리프로셜 MI가 좀 올 수 있죠. 그래서 슬로우 플로우나 이런 것 등등이 파티클이 작아서 이게 모세혈관 통과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버든이 많으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션들이 좀 로타와 관련돼서 생길 수가 있죠. 68세 환자 케이스 한번 보면 ICMP고 여러 번 인터벤션 받은 환자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CTO 케이스인데 뭐 이렇게 콜레터럴 일로 LAD로 가고 있는데 RCA CTO죠. 그래서 CT 찍은 거 보면 풀문이고 풀문의 슬라이스는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뚫을 수 있는 정도고 그래서 와이어 뚫고 갔지만 예상대로 어떤 디바이스는 안 넘어가서 이런 케이스들인 경우에 우리가 보면 그냥 이거는 플랜드 로타를 결국 써야 될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넘어가서 로타 와이어로 갈긴 했지만 풀문에 이제 스톡돼서 더 안 넘어가서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로타를 하는 건 위험하죠. 근데 이제 여기 길만 열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로타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저렇게 로타하고 스톡됐던 와이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로타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넣을 수 있었고 그 후에 추가적인 뒷살까지 로타블레이트를 하고 나서 아이버스 보면 이제 여러 군데 크랙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크랙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풀리 딜러테이션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벨룬하고 스텐트를 넣는데 이제 이런 리전에 뭐 로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토털스한 리전인 경우에는 스텐트가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대부분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익스텐션 카세터를 이제 사용해야 스텐트가 넘어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익스텐션 카테터 쓰고 스텐트 넘기고 최종적으로는 뭐 옵티멀한 리절트를 얻었습니다. 이런 프로시저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칼시파이드 된 리전에서 로타, 익스텐션 카세타 혹은 모디파이드 밸런 등을 사용하는 프랙스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는 이렇고 그래서 이제 조금 챌린징한 케이스를 하나 더 보면 연자는 68세 CCS3 체스트 페인 펑셔널 크레스 3 디스미하고 EF 25%의 ICMP죠. 예전에 캐비지를 받은 환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텀이 있어서 왔는데 리마토 LAD, 그레이트 샤프헤네스 페인 2M, 시비어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고 찍었더니 이 모든 그래프트가 페일려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거죠. 수술 전. 보시면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이고 미드 LAD CTO고 칼시피케이션 굉장히 심하고 콜레터럴이 RC에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죠. 캐비지 이미 했기 때문에. 이승환 선생님 뭐라고요? 리도 캐비지가 서전들이 되게 싫어하죠. 예. 그래서 이제 랩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 이제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이런 리전은 제가 이제 CT를 찍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LAD는 굉장히 심해 보여서 서크 칼시피케이션이 어떨까 먼저 평가를 면밀히 이렇게 쭉 해보고 이게 뭐 로타나 아니면 모디파이드 밸런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플랜을 짤 때 보면 풀문이나 이런 거는 없어 보이고 디스트리뷰션 패턴이 페리페랄이고
조금 이렇게 벌려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 LAD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 되겠다, 이런 정보를 얻는 거죠. LAD 칼시피케이션은 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심하고 어떤 데는 거의 풀문처럼 보이고 CTO 리전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똑같은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이퍼케이션, 특히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언프로텍티드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저런 리전을 로타를 할 거냐 판단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양쪽에 와이어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넣고 로타하고, 만약에 이쪽에 제일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로타를 하려면 또 이쪽으로 와이어하고 이쪽 로타는 빼야 되고, 그럼 다시 여기 와이어를 LAD 쪽에 달색이나 이런 게 났을 때 넣을 수 있을 거냐라고 판단해 보면 리스키하죠. 그래서 다른 쪽 병변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메인 바이피케이션은 저는 일단은 플랜드 로타블레이터, 서컴은 그냥 벨론으로 넓히겠다. 그래서 LAD에 포커싱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모디파이드 벨론보다는 당연히 로타를 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플랜드하게 갈아야만 리전 모디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서컴은 보시다시피 이렇고, 요거는 스탠다드한 우리 이 PCI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인 쪽 일단은 재수 좋게 와이어 이 CTO 리전에서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로타 와이어로 갈았고 1.25짜리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선은 이 환자가 20% 정도의 CB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고 LAD 메인서부터 LAD까지 굉장히 하이 이 플락 버든 앤 칼시피케이션 버든이고, 로타를 했을 때 슬로우 노리플로 안 올 거냐, 노리플로 오게 되면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래서 에크모 백업 하에 이렇게 로타블레이트를 2.25로 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원칙들, 베킹 모션, 쇼트레이션 런, 뭐 이런 어블레이션 런 이런 거 등등을 잘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버로 올려서 다시 한번 어블리싱 런을 했죠. 하고 나서 플로우 썩 좋지는 않지만 충분한 로타를 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나서 벨룬하고 아이브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크랙을 잘 만들었던 거 판단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탠팅하고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은 벨룬하고 미니 크러쉬로 좀 심플하게 가져갔습니다. 최종적인 파이널 엔조 보시면 CTO 리전 잘 펴졌고, 메인 바이퍼케이션, 시벽 칼시피케이션이 있던 부위도 옵티멀하게 펴져서 환자 파이널 리절트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런 리전에서는 이 환자는 응급실로 체스트 페인, 난스템이 온고잉 체스트 페인이고 뭐 CT 찍고 이럴 겨를은 없어서 바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LAD, 거의 듀얼 LAD인데 그 위쪽 리전들이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어서 아이브스로 이제 칼슘을 평가를 했는데, LAD가 이제 프락시말 쪽에 서컴피렌셜한 적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칼슘이 비어 있는 데 있고 360도 아닌데도 많고, 그래서 모디파이드 밸런스 써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환자는, 그래서 각각의 모디파이드 밸런으로 공략할 부분들을 아이브스로 가이드하고 있고, 다이고널 브랜치 평가를 했는데 여기는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브스 상에서 보면 칼슘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프락시말만 있는데 한번 그냥 플레인 밸런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칼슘이 이 프락시말 쪽만 좀 있었죠. 그래서 이 환자를 스탠팅을 했는데 NC밸류만 써서 언더 익스펜션 돼 있고, 아이브스를 보면 그 부위가 이렇게 칼슘이 깨지지 않은 칼슘에 의해서 NC밸류를 맥시말로 높여도 이게 언더 익스펜션이 돼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LAD는 아까 얘기했던 NSE 밸론으로 전체 칼슘 병변을 다 작은 깨서 크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탠팅을 했고, 비교해 보면 LAD 포션은 크랙이 다 잘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스탠 넣었을 때 비교적 언더 익스펜션 없이 다 잘 펴진,
두 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이널 리절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는 이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비어 코로나리 칼시픽 리전 치료할 때 이 리전 프리퍼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프라이머리로 할 거냐, 프로비저널로 할 거냐, 또는 모디파이드 밸런만 쓸 거냐라고 하는 이런 디시전은 사실은 오퍼레이터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스탠다디제이션된 표준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프로비저널 로타 고려할 때 굉장히 이 디바이스 페일러가 잘 올 수 있는데 중요하고, 그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툴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익스텐션 카세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써서 이런 리전을 치료하는 데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서울 삼성병원의 최기용 선생님입니다. Current Update in Intravascular Lithotripsy입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삼성수업병원 최기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철웅 선생님 다음에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 내용이 연애를 글로만 배운, 아직 우리가 사용해보지 못한 인트라바스큘라 리소트립시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도에 우리 그룬치 선생님께서 PCI를 처음 할 때부터 테크닉이 리미티드 됐다. 특히 칼시파이드 리전에 있어서는 리미티드 되는, 발론 포바 에라에서도 리미티드 되는 칼시파이드 리전은 어려운 리전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신 바 있고요. 아까 유철홍 선생님 슬라이드에서 잠깐 나왔었던 연구인데, 칼시파이드 리전이 어떤 환자한테서 잘 생기느냐 보면 나이가 많고 레날 디지즈가 있고 DM이 있는 사람에 잘 생기게 되어 있고, 우리 전체 PCI에서 약 6에서 20%까지 칼시파이드 리전 환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칼시파이드 리전 환자들은 스텐트 스롬보시스나 TLR을 포함한 클리니컬 아웃컴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칼시파이드 리전을 극복하기 위한 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트리트먼트를 셀렉션하는지 적절한 이밸루에이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떠한 플랑 모디피케이션 디바이스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을 위해서는 CT 엔지오그래피나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필수적이 되겠고, 모디피케이션 디바이스는 유철홍 선생님 케이스에서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모디파이드 벌룬, 그다음에 로테이셔널 또는 오비탈 아테렉토미, 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인트라베스큘라 리소트립시 등의 플랑 모디피케이션 디바이스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은 코로나리 칼슘의 디텍션에 되게 매우 크루셜한 효과를 좀 주고 있는데요. 뭐 CT를 찍지 않은 엔지오그래피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코로나리 칼슘을 언더 다이그노스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을 봐야만 칼슘 아크의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들을 적절히 셀렉션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전 프리퍼레이션 디바이스들에서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트라베스큘라 리소트립시 IVL에 대해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커팅 벌룬이나 스코링 벌룬들이 이제 플랑 모디피케이션 발룬 테크닉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사실 에비던스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사용하는 건 로테이션 아테렉토미고, 그 유철홍 선생님께서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용이 어렵지만 오비탈 아테렉토미라고, 그 로테이션 아테렉토미에 비해서 약간 샌딩하는, 칼슘을 샌딩하는 익센트릭하게 마운티드된 다이아몬드 코티드 크라운으로 가는 디바이스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로테이션 아테렉토미나 오비탈 아테렉토미를 비교해 보면 로테이션 아테렉토미는 커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비탈 아테렉토미는 샌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OCT를 팔로우 해봤더니 오비탈 아테렉토미가 훨씬 디퍼 티슈까지 잘 깎아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 헤드투헤드 컴패리즌 트라이얼은 없어서 로테이셔널 아테렉토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에비던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린 디바이스들을 토대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리뷰 아티클을 보면 칼슘을 봤을 때 엔지오그래피칼리 마일드인 경우에는 스코링 벌룬이나 커팅 벌룬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모더레이트인 경우에는 아이브스나 OCT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칼슘 아크가 270도 이상이라면 로테이셔널 또는 오비탈 아테렉토미를 고려하고 스텐트를 넣고 다시 아이브스나 OCT를 봐서 언더 익스펜전이 있는지 이런 것, 그다음에 다이섹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리소트립시가 이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First in Man 트라이얼이 발표가 되면서 새로운 우리에게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석을 깰 때 ESWL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소닉 프레셔를 통해서 칼슘을 깨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써본 적이 없어서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ntravascular lithotripsy system creates pulsatile sonic pressure waves to modify calcium in a safe manner. It consists of a compact rechargeable generator, a simple connector cable, and an intuitive catheter, which houses an array of lithotripsy emitters enclosed in an integrated balloon. Through the localized delivery of lithotripsy, 일반적인 the IVL 볼륨이랑 system 크게 다르지는 minimizes 않은 것 trauma, 같고요. optimizes outcomes, and simplifies procedures. In a standard technique, the IVL catheter is advanced and placed at the lesion using marker bands under angiography, with the integrated balloon expanded to subnominal pressure of 4 atmospheres by 우리가 a 칼슘을 mixed 깰 때 saline and 원래 보통 contrast 하이 solution. The fluid 프레셔로 within the NC fully 발론을 opposed 인플레이션 하는데 balloon 이거는 acts 그냥 as a coupler 노미널 to 프레셔만 facilitate 인플레이션을 efficient 해서 energy 다 늘어나지 transfer 않은 of the 상태에서 sonic pressure waves 소닉 into 프레셔를 the 주게 vessel 됩니다. wall to reach the calcium. The generator produces 3 kilovolts of energy that travels through the connector cable and catheter to the lithotripsy emitters once per second. While other treatments can't differentiate between calcium and soft tissue, acoustic pressure waves pass through soft tissue to impact both intimal and medial calcium. With 1초에 한 emitters 번씩 이제 along the length 에너지를 of the 소닉 balloon, 웨이브를 주게 a 되면 localized 벌룬이 점점 field 켜지는 effect 것을 is 볼 수가 created. 있는데 A 칼슘이 이제 small 모디파이 electrical 되면서 discharge at 발론이 the 이게 emitters 스물스물 펴지는 걸 vaporizes 볼 the 수 있습니다. fluid within the balloon to create a rapidly expanding bubble that generates the sonic pressure waves and then collapses within a few microseconds. When the waves impact the calcium at nearly 50 atmospheres, they create a series of microfractures. After the calcium has been fractured and trauma to the surrounding soft tissue has been minimized, the vessel becomes more compliant.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벌룬을 하이 프레셔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노미널 프레셔에서 소닉 웨이브를 통해서 칼슘을 모디파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디바이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들에 대해서 조금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로테이셔널 아테렉토미와는 다르게 이렇게 시술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시픽한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저 같은 주니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벌룬을 세게 해서 막 노리플로우가 많이 로테이션 다 갈아서 노리플로우가 많이 오는 것보다는 약간 이 아세로마투스 엠볼리제이션이 좀 적지 않을까, 아직 증명된 바는 없지만 세오레티칼리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이드와이어 바이아스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그 이외에 베스큘라 인저리가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니셜 석세스 레이트나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좀 줄일 수 있는 디바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IVL에 대한 에비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isrupt CAD-1 트라이얼이 2019년도에 프리마켓 상태에서 싱글암 스터디로 보고된 바가 있고요. 총 60명의 환자의 헤비 칼시파이드 리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 IVL을 시행하고 그거의 아웃컴을 보여준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펄스의 평균은 약 70번, 그래서 한 70회 정도의 평균 펄스를 줬고 IVL 프레셔는 6 정도로 노미널 프레셔만 불었고 그 클리니컬 석세스나 디바이스 석세스 모두 헤비리 칼시파이드 리전인데도 불구하고 석세스 레이트가 매우 높았고
레지듀얼 다이섹션이나 퍼포레이션, 노리플로우 이런 이벤트들은 없었고 30day MACE가 한 5% 정도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에 Disrupt CAD2 스터디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N수를 약 2배로 늘려서 120명의 환자에서 했고, 하고 나서 그 IVL을 하고 나서 이제 OCT를 몇 명의 환자에서 봐서 OCT 서브 스터디까지 같이 보고를 했었고요. 미니멈 10번의 펄스 이상을 좀 리피트드하게 주는 걸 이제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5.8 정도의 메디안 프레셔로 한 70번 정도의 IVL을 시행했고, 클리니컬 석세스, 엔지오그래픽 석세스 모두 훌륭했고, 마찬가지로 노리플로우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은 없었고, 메이스 30day 메이스가 약 7.6% 정도 돼서 스텐트를 넣기 전에 IVL 하는 것이 severe calcification 환자에서 safely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Disrupt CAD3 스터디는 약 384명, N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싱글암 스터디였는데 대신에 좀 다른 것은 세이프티 마진을 좀 설정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로는 메이스, 에피커시 엔드포인트로는 프로시저럴 석세스를 하였고 약 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이상으로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느냐를 봤었고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섹션이 한 케이스, 퍼포레이션이 한 케이스, 어브럽트 클로저가 한 케이스 발생한 것 이외에 어큐트 컴플리케이션은 없었고 그 OCT 서브 스터디에서도 보면 프리 프로시저럴에 비해서 확실히 포스트 IVL을 하고 나서는 그 MLA가 확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스텐트를 넣고 나서는 더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확실히 이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환자에서 이 IVL을 사용하는 것이 스텐트 딜리버리나 아니면 스텐트 익스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발표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Disrupt CAD4 스터디는 재팬에서 시행했었던 비슷한 스터디고요. 약 60명의 환자, 그래서 이제 동양인에서도 괜찮은가를 봤었던 스터디인데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스터디를 풀드 파퓰레이션으로 6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메타아날리시스를 시행했는데 확실히 프리프로시저에 비해서 포스트 IVL만 해도 이 다이메트 스테노시스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인허스피탈 또는 30day 메이스가 약 7% 정도를 보고가 됐었고 어큐트 컴플리케이션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서 이런 그 IVL의 이펙트가 좀 떨어지고 리전에 이 메이스가 많이 생기느냐를 봤더니 02 프로시저럴 석세스, 30day 메이스 모두 바이퍼케이션 리전이 있는 경우에 아까 유철원 선생님 케이스 보여주셨지만 로타블레이션 같은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바이퍼케이션 리전이 있고 꼭 이게 시그니피컨트한 사이드 브랜치인 경우에는 이런 디바이스의 사용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고요. 특히 리전 랭스가 25mm보다 긴 경우에는 확실히 예후가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다 싱글암 스터디였기 때문에 이제 랜덤 트라이얼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랜덤 트라이얼은 사실 코로나리에서 시행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 하나 PAD 환자에서 이제 그냥 플레인 벌룬 엔지오플라스티와 IVL을 사용했었던 랜덤 트라이얼이 하나가 작년 잭 인터벤션에 보고된 바가 있고요. 약 150명씩을 랜덤을 했었고 결과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인트라바스큘러 리소트립시를 사용한 그룹이 프로시럴 석세스가 그냥 플레인 벌룬 퍼큐테니어스 트랜스미름이나 엔지오플라스티에 비해서 더 유의하게 좋았고 그다음에 포스트 DCB나 스텐트를 넣고 나서 다이섹션 레이트도 뉴메리컬리는 좀 적어 보였고 퍼센트 다이아메터 스테노시스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시저럴 석세스 레이트가 아무래도 그냥 플레인 벌룬으로 특히 페리페럴에서 이제 벌룬 하다 보면 많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시저럴 석세스 레이트를 올릴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인트라바스큘러 리소트립시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타입 C, 타입 D 다이섹션,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의 비율 모두 그 리소트립시군에서 유의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IVL이 베슬 프리퍼레이션 스트래티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와 IVL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랜덤 트라이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디칼시파이 트라이얼과 레인보우 트라이얼이 있는데 N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를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IVL이 없을 때의 그 트리트먼트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019년도에 IVL이 제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스터디 플로그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한테는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론이 크로스 헤빌리 칼시파이드 리전을 만났을 때 발론 크로스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발론 크로스를 할 수 있다면 프리딜라테이션을 하고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을 통해서 그 칼슘의 아크라든지 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딥칼슘과 슈퍼피셜 칼슘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리소트립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non-compliant 발론을 사용해서 이제 옵티멀 발론 익스펜전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됐다면 스텐팅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리소트립시 발론이나 로테이셔널 또는 오비탈 아스렉토미를 고려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발론이 통과가 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와이어를 익스체인지 로탈 와이어를 익스체인지하고 오비탈 또는 로테이셔널 아트렉토미를 시행하고 발론 익스펜전을 해봤을 때 그 잘 되지 않는다면 리소트립시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시파이드 리전이 예후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 또는 코로나리 CT 엔지오그래피가 크루셜한 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리전을 만났을 때 어떤 디바이스를 써서 플랑 모디피케이션을 시행할 것인지 이 셀렉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을 넓혀줄 수 있는 IVL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헤빌리 칼시파이드 리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서머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연재 자정으로는 유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연재는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죠. Things you should before turning on. 이거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주제로 성 빈센트 병원의 허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소개받은 허성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유출은 교수님 하신 내용하고 조금 앞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비슷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노타를 하기 전에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환자가 select patient 적절해야 된다는 거하고 리전도 우리가 어떤 한 병변에서 할 것인가. 이제 시술 건기증이나 문제점을 조금 노타 Y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노타 자체는. 그래서 CTO 같은 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베인 그라프트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스룸부스가 많은 리전도 그게 디지털 엠볼리제이션 되니 안 될 거고 이 유일하게 하나가 먹여 살리는 피딩 베셀이라면 사실은 금기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상당히 리스키할 수 있다. 그리고 심한 혈관 박리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술 치료가 나중에 홍백과 같은 경우는 백업이 잘 돼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젝션이 낮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원래 시역이 컴프로마이즈드 환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병변 길이가 길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앙귤레이션 심하거나 필요하다면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 이제 케이스도 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2월 칼시파이 리전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제일 좋은 건 코로나리 CT를 미리 찍고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평가가 돼야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아이부스를 볼 수나 OCT를 봐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 로타 하기 전에 꼭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부스를 통과가 잘 안 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평가 그 자체로 또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제가 로타를 하기 전에 보통 할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부스도 통과 안 되고 2.0 이상의 발론이 통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론을 2.0 이상이나 이런 걸 통과됐더라도 풀리 익스펜전이 안 된다면 로타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유철원 교수님 데이터하고 비슷한 건데 로타서스 트라이얼은 이거는 로타를 한 그룹하고 아예 로타를 안 한 그룹으로 이렇게 옛날에 탁소스로 두 개를 랜덤을 했던 그룹이고요. 이거는 베이스에는 차이가 없었고 그 대신 엔지오그래픽 서세스 레이트가 두 군간에서 로타 한 그룹이 좀 더 높고 우리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아까 플랜트 계획을 세우거나 베일아웃 아까 했던 그 스타디에서 다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 환자 엔지오그래픽 서세스라든가 환자의 코로나리 다이섹이라든가 콘트라스트 프로시저 시간, 플로스코피 타임 이런 거는 바로 플랜 계획을 세운 그룹에서 훨씬 결과가 좋지만 메이스 2년 동안의 메이스를 봐서는 두 군간 차이가 거의 없더라.
그리고 저희들이 그 로타를 락 리지스트리에서도 아직 퍼블리시 된 건 아니지만은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를 보면 프로시저 타임만 차이가 있고, 아직 물론 이게 세부 분석을 좀 해 봐야 되지만은 큰 메이스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로타를 꼭 할 거냐? 그렇지만은 컴플리트한 케이스마다 환자의 병변에 따라서 로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픽하게 시술을 꼭 성공을 해야 될 환자들이 있을 때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걸 결정이 난다면 우리 환자의 그 중요한 디바이스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디바이스는 가이딩 카세터와 볼 사이즈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내가 이 환자의 병변 코로나의 다이미터를 병변을 적절하게 아스렉토미를 한 다음에 스텐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레프트 메인 주로 달색이나 레프트 메인 병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83세 여자 환자고 흉통하고 디스니아가 있어서 환자가 트랜스레디알로 하기에는 또 환자 연수도 많고 미드 LAD고 이게 나중에 스키아가 좀 심해서 환자를 처음에 아이부스 통과도 1점 홀도 통과 2mm 사이는 통과되질 않아서 노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병변을 잘 보시면 레프트 메인에 입구고 오스가 조금 병변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이딩이 노타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잘 못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노타는 잘 깎았지만은 나중에 보고 이 가이딩 카세트가 들락날락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타 와이어를 뺄 때 같이 와이어하고 빼지면서 가이딩이 거기 보시면 레프트 메인 다이색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병변 부위가 좀 있고 그리고 커브가 많이 진 가이딩 카세터는 조심해야겠다. 뭐 할 수 없이 메인까지 스텐팅을 하고 했는데도 내가 좀 충분히 커버가 안 돼, 오스까지 커버 안 돼서 이 오스 쪽에도 다이색이 남아 있어서 더 추가 스텐팅을 하고 나서 환자는 안전화되긴 됐는데 항상 오스 메인 레프트 메인 RCA 오스의 병변이 있느냐 할 때 충분히 한 번 더 노타를 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케이스 두 번째는 86세 남자 환자고요. 레프트 메인 리전. 이분도 레프트 메인의 병변이 심하고 바이포케이션입니다. 서커 쪽하고 이렇게 이제 아까 유춘민 교수님 케이스하고 다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환자는 피임이 걸리고 할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부스를 올려도 통과가 안 되고 1mm짜리 LED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는 제가 바로 빨리 노타를 할지 아니면 빨리 접고 캐비지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별로 선택 여지가 없어서 그런지 몇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로타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파인크로스나 이런 걸 해서 잘 들고 했는데 아이부스도 노타하고 나서 보고 났고요. 특별히 이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서커 쪽에도 미니 크리싱 테크닉을 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이 그런 환자는 잘 주로 스텐트하고 뭐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나 레프트 메인인데 병변이 심하고 환자분이 내나 메인부터 서클 바이포케이션 이고 서클은 또 조금 크지도 않고 사실은 그리고 RC도 사실 좀 다른 비유에서도 봐도 이런 스키아도 많고 타이트한 리전.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먼저 이걸 바로 시술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리고 뭐 RC도 카시파이 리전 많고 베슬도 뭐 좋고 이젝프레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투베셀 있고 레프트 메인 있고 그래서 캐비지를 먼저 이럴 때는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방어적으로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근데 리퓨즈를 합니다. 아까 80세 넘고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한 며칠 고민을 하다가 이럴 때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겠다. 이런 경우는 앞에 메인을 할 때는 제가 처음 초창기에 잘 모르고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안 넣고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넣고 RC 쪽은 뭐 무사히 큰 먼저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이딩을 이제 7프렌치를 했는데 가이딩 카세타도 좀 더 큰 걸 했어야 되지 않을까.
8브랜치가 된다면 지금 와서 이제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도 겨우겨우 통과해서 로타 와이어도 최대한 들어가는 것이 하티스트까지는 충분히 다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로타 와이어를 1.5mm 벌로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잘 여기가 타이트한 리전인지 들어가지 않고 이때는 이제 혈압도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토파도 달고 조금 템포를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은 좀 고민인데 그래서 보통 오퍼레이터의 제일 위험한 게 자기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모를 때가 제일 문제인데 하여튼 좀 더 달리기로 해서 벌은 통과된 것 같습니다. 됐고 패킹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럼 근데 발룬을 좀 살짝 섞어는 오스가 그래도 버틸 거라 보고 바로 발룬을 했는데 발룬이 생각보다 이 중간 타이탄 리전 여기 미드 LED 부위에서 잘 안 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도 좀 흐려서 그래서 2.0 또 해보고 다 안 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일단 아이부스를 이제 통과될 거라고 아이부스를 보니까 카시파이드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좀 심하게 360도 된 데서 덜 깨진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아까 미드 LED 요점 부위에서 이때 그래서 좀 다시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타를 한번 벌을 한번 썼으니까 한 번 더 다른 발룬을 2.5 정도로 해서 조금 해본데 이게 펴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펴지지 않으면 스탠드 들어가도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3.0으로 이제 더 아이부스 상에서는 그래도 패스 사이즈가 그리 작지는 않았으니까 3.0으로 했는데 여전히 이게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이때부터 조금 이제 말프랙티스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그쪽에 작은 거라도 넣어서 좀 해결을 해보자. 2.52mm 사이즈 스탠드는 스탠드 당연히 통과가 잘 안 됩니다. 통과도 안 되고 환자가 이제 바이탈도 다시 흔들리고 체스트팬도 걸리고 지금 난리가 나서 안 되겠다. 앞쪽에는 그래도 메인의 그 부위가 위험하니까 그쪽 스탠드를 먼저 넣어야겠다고 스탠드를 먼저 넣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환자가 피임도 조금 낮고 그래도 플로우가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좀 상태가 안정화되긴 됐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미드 LED 아까 타이탄 병변에 있는 쪽에는 여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스펜진 되지 않습니다. 발론에. 그래서 안 되던 다른 뭐 하트레이도 써보고 안 되던 스탠트를 한 번 더 넣어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통과도 안 되고 불려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이즈를 발론을 노타블을 업 사이즈를 해야겠다. 그래서 1.75 7프렌치니까 1.2mm 사이즈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8프렌치 가이딩 카세트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럴 때는 또 사이드 홀을 만들어서 해야 됐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도 이제 뭐 크로스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전히 발론을 이거 발론을 했지만 노타를 1.75로 했는데도 여전히 2.5 사이즈는 불리지지 않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내가 아니면 발론을 조금 더 해볼까? 아니면 근데 이제 아까 스탠드를 하나 더 뺐습니다. 다시 스탠드 뺐는 게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다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우리가 다행히 스탠드 넣은 상태니까 NC 발론 3.0으로 최대한 한 24기압 정도에서 세 번째쯤 하니까 탁 터지듯이 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좋아서 이게 파이널 재생이 안 되는데 마지막 파이널은 서클은 따로 하는 크로스핸 랩트맨에서 미드 LED까지 하고 환자는 제가 대전 올라오기 전까지 저희 팔로업을 계속 잘 다니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도 봐야 되고 사이드 브랜치 고민해야 되고 템포리 페이스메이커 내야 되고 이 케이스 하나로 가이딩 카세트를 해야 되고 발론으로 노타를 해서 잘 안 했지만도 안 펴진다면 여전히 스탠드를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말을 좀 더 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세 번째도 보면 74세 여자 환자인데 심플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레프트 메인에 바이퍼케이션 리전이긴 하고 서커가 좀 생각보다 괜찮고 미드 서커 쪽에서 병이 있어서 미드 서커를 먼저 스탠트를 해놔놓고 LED 메인 서커를 조금 손을 봐야겠다 했는데 발론이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LED 메인에서
이때 조금 잘못된 게 뭔가 아이부스를 미리 봤었어야 되는데 아이부스를 안 봤다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그래서 노타를 했습니다. 사실은 노타를 했고 하고 나니까 나회색이 생기고 나회색이 생겨서 서클은 그래도 아직까지 플로우가 괜찮았는데 두 번째 실수했습니다. 서커에 와이어를 이제 노타를 갈았으니까 아직 여유 됐으니까 노타 와이어를 서커에 와이어를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다이색 있다고 급하다고 메인에서 LED로 크로스해서 스탠트를 등 넣어버리니까 환자 여기가 서커 오스가 다이색이 생겼습니다. 롤이 풀어오고 그럴 때 환자 상태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빨리 급한 대로 이렇게 이제 그거 하고 이렇게 파이널 캐싱하고 다행히 대처는 됐지만 로타를 하고 나면 중요한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사이드 브랜치 꼭 생각해야 되고 로타하고 나서는 사이드 브랜치 좀 있는 큰 혈관들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미리 또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타를 하기 전에 한번 이 병변이 우리가 좀 하기 어렵다. 그럼 캐비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진짜 이머징 상황 아니면 온사이트 하지 말고 투 스테이지 우리가 CTO도 그렇듯이 투 스테이지 PCI를 계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약 마음을 먹었으면 그 플랜드 우리가 다이렉트로 로테이션 아스렉토미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환자의 이런 시간이나 컨트라스트 그런 프로시스 타임 이런 것도 다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이딩 카세타를 가능하면 크고 굴곡이 없는 걸 잘 선택해야 되고 어프로치도 페모랄보다는 레디알보다는 페모랄로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꼭 이런 이미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부스나 OCT 같은 것을 꼭 봐서 혈관의 사이즈나 스키아 정도 그런 정도 병변을 보고 판단해야 도움을 가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노타를 팀이 또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팀이 순식간에 이런 대처할 수 있거나 그리고 야밤에 하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낮에 사람 많을 때 이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허성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 다음 제목은 다음 강의는 세종 충남대병원의 이주환 선생님께서 Plain Old Balloons Can Do the Trick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주셨습니다.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이 제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환 선생님이 재미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자기는 재미없는 제목을 줬다라고 컴플레인을 한번 주셨고요. 왜 저한테 그 컴플레인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Plain Old Balloons Can Do the Trick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 이게 Plain Old Balloon도 칼시파이드 병변에서 잘 펑션할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Do the Trick이라는 의미가 이게 잘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의 제목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저자한테 물어봤는데 프로그램을 짜신 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주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오디언스 선생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좋은 미팅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로타블레이션을 꺼내드는 걸 주저없이 항상 꺼내는 스타일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과목 주제를 받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쭉 다 얘기했죠. 칼시파이드 리전에 대한 옵션이 결국은 이제 NC 벌룬, 그다음에 40기압까지 올리는 OPN NC 벌룬, 그다음에 크래킹 만드는 거, IVR, 그다음에 아세렉토미. 아세렉토미는 디벌킹 하는 거고 IVL이나 이런 이런 엔지오스크로프나 커팅 벌룬은 크래킹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세렉토미하고 IVL 같이 해서 맥시멈하게 일본 사람은 리액트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디바이스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게 많죠.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엔지오그래피로는 칼시피케이션이 언더에스티메이션 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아이부스가 통과를 한다, OCT가 통과를 한다면 딥 칼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이제 속에 있기 때문에 벌룬으로 하면 되고 노들라 특히 이제 이런 칼시픽 노들은 어블레이션 하는 게 벌룬도 터지고 스텐트도 이제 에이시메트릭하게 익스펜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퍼프셜 하면서 칼슘 아크가 180도나 270도 이상이면 그래서 칼슘의 thickness, 아크,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 랭스, 또 하나 칼시피케이션 앵귤레이션 이런 걸 고려해서
모더레이트 시비어면서 스퍼피셜이거나 칼슘 노드를 있으면 아스테렉토미 하고 그렇지 않은 게 벌룬 한다. 이 벌룬을 가지고 여기서 트릭을 부려봐라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4개 정말 좋은 디바이스 다 버리고 저한테 이 트릭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근데 이제 플레인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는 사실은 벌룬 막 미끄러지고 라스틱 리코일 생기고 다이섹션 생기면 해결도 안 되고 루미널 게인 얻기도 어렵죠. 롱텀 아웃컴에 가장 중요한 게 스텐 크로스 섹션 에어인데 얻기도 힘들고 스텐 딜리버리 어포지션도 어렵고 그래서 오픈 페일 한다고 이 사람은 써놨지만 저는 프리컨트리 페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당에 정말 트릭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면 제 대답은 그냥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 강의 주제를 주셨으니까 참 벌룬이 어떻게 하면 트릭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서포트가 좋아야 됩니다. 트랜스페몰라를 해야 되고 가이딩 카테터 굵어야 되고 시스를 긴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오토 일리악 톨튜아스트를 극복을 하고 2개의 뚜껑이기 때문에 훨씬 서포트가 좋아지죠. 그 다음에 무조건 저는 레프트 코로너 인터벤션은 거의 99% EBU를 씁니다. RCA는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면 특히 CTO 같은 경우는 슛 AR 이 기본입니다. 그냥. 그래서 사실 루틴 유즈로 그냥 루틴 프랙티스는 JL보다는 EBU를 씁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어노말로 소리지는 경우에 그게 맞는 걸 하고 버디 와이어나 엑스트라 서포트 와이어를 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캡방에 45cm, 65cm 롱 시스를 구비해서 이런 톨튜아스트를 롱 시스로 극복하고 나서 시술을 하는 게 좋겠고 가이드 카테터 익스텐전을 프리리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이테크 오프 RCA인 경우에는 MP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고 이런 아노말로스 오리진의 인 경우에는 AL1이라든지 저킨 레프트를 이렇게 꾸겨서 서포트를 좋아지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 카테터를 익스텐전 시켜서 우리가 서포트해서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벌룬이 이제 트릭을 하겠죠. 앵커 벌룬 테크닉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몰 네이티브 베슬에다가 스몰 벌룬을 집어넣고 특히 RC인 경우에는 코너스나 RV 브랜치, LAD는 거기에 딸린 다이아고날 새끼드 브랜치들. 스텐티드 세그먼트가 있으면 상당히 세이프하게 훨씬 하이 프레셔를 가하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스텐트가 들어있으면 벌룬 넣고 스텐트 사이즈의 벌룬을 하이 프레셔 하면서 패스지를 하고 이제 크러싱 할 때 사이드 브랜치 리어엑세스가 안 되는 경우는 스텐트 디스탈 부분에다가 숏 벌룬을 넣어서 앵커링 하면 됩니다. CTO 인터벤션 할 때 마이크로 카테터가 패스지가 되지 않으면 이런 스몰 베슬에다가 앵커링을 해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거나 스텐트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통과시키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앵커 발룬 테크닉을 프릴리하게 사용해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클 CTO인데 테러토리가 크진 않습니다. 이 OM 브랜치가 이제 하이퍼 어큐트하게 오고 가이드 와이어는 통과를 했는데 이때는 저킨 레프트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파인 크로스가 통과를 안 합니다. 이제 LAD에 스텐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AD에 앵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인 크로스 통과 안 하고 EBU를 바꿨습니다. 파인 크로스 통과 안 해서 코스웨어를 바꿨는데 또 통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앵커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웨어가 통과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몰 벌룬을 이용해서 아니면 가이드 와이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리전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벌룬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스테이블라이즈 딜러테이션을 조금씩 한다. 빰 테크닉을 한다. 컨트라스트 인듀스드 하이드롤릭 마이크로 다이섹션 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스몰 벌룬으로 그냥 계속 스테이블라이즈 계속 피는 거죠. 넣고 빼고도 앵커링을 한 상태에서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언젠가 뚫리고 빰 테크닉은 아주 베리 스몰 벌룬을 30기압, 40기압, 50기압까지 올려가지고 그냥 터트리는 겁니다. 에즈 맥시멀하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뻥 하고 터쳐버리면 그 터치는 프레셔 때문에 해서 크랙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패스지가 된다는 거죠. 컨트라스트 인듀스는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로 서브 인티마를 집어넣고 여기다 컨트라스트 1cc나 2cc 주입을 해가지고 다이섹션 만들고 스타 테크닉 이렇게 너클 테크닉 해서 서브 인티마로 가는 테크닉입니다. 세컨드 와이어를 혹시 통과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세컨드 와이어가 인트라루미널 안 된다면 그냥 서브 인티마로 집어넣고 밖에서 큰 벌룬으로 크럭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릭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밤 테크닉을 했습니다. 스몰 벌룬 1.0을 가지고 그래서 뻥 터졌더니 그 다음에 코스웨어가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나중에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까지 해서 케이스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이드 질라를 아주 프릴리하게 유지해야 되죠. 이 케이스가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인데 롱시스 45cm 기본으로 넣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AL1, 여기는 EBU를 반드시 넣고 칼시피케이션이 동반한 RCA 롱 CTO인데 앵귤레이션이 꽤 있죠. 그래서 가이드 와이어는 잘 통과했는데 코스웨어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가이드 질라 이런 거 꺼내겠죠. 그래도 통과를 안 해요. 그래서 어나더 와이어 하나 더 통과해서 뭔가 좀 서포트를 받아보려는데 가이드 와이어 추가적인 건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런 스몰 아주 타이니한 베슬도 충분히 앵커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가이드 카테터 익스텐전이 더 서포트를 좋아지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앵커링이 더 서포트를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1.0짜리 뉴 벌룬을 꺼내서 리피티티브 벌룬 딜레이션 하니까 코스웨어가 이 앵커링을 서포트를 받아서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리 루타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커팅 스코어링 벌룬은 이제 일종의 그 크래킹을 만들어주는 벌룬이죠. 아까 NSE 벌룬도 있고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지만 RBP가 레이티드 버스트 프랙셔가 35 ATM 되는 그런 벌룬도 있다고 합니다. 커팅 엔지오스컵 벌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허성호 교수님 케이스 보여준 거에서 이제 NC 벌룬을 15기압을 쓰시잖아요. 아무리 NC라 하더라도 컴플라이언트가 똑같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칼슘 이외의 부분에서만 주로 늘어나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벌룬 자체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숏 벌룬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칼슘에 국한돼서만 하이 프레셔가 갈 수 있는 8mm, 9mm, 10mm짜리 벌룬을 꺼내서 이 주변에 데미지 프레셔 안 가고 거기에만 효과적인 벌룬은 좀 약간 작은 사이즈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한 단계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익스펜전이 안 되는 언딜러터블 리전에 아까 로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딜러터블 하면은 15mm, 20mm짜리 NC를 꺼내지 마시고 8mm, 9mm짜리 NC를 꺼내서 거기서 맥시멈을 피시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커팅 벌룬은 사실 뭐 아이디얼하게는 정말 좋죠. 크래킹을 만들어주고 컨트롤도 크래킹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커팅 벌룬이 필요한 병변은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고 그 병변은 커팅 벌룬이 너무 벌크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다운 사이징한 게 엔지오스컬프 아까 말한 NSE 벌룬인데 이것도 사실은 벌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벌룬을 사용하면 하이 프레셔로 NC로 펴야 될 거를 약간 모더레이트 프레셔에서도 펴줄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테크니컬 석세스를 좋아지게 하고 스탠 딜리버를 좋아지게 하고 스탠 어포지션을 좋아지게 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그동안의 데이터에서 리스테노시스를 줄인다는 데이터는 없고요. 아마는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심하지 않은 병분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고 사이드 브랜치 아스티움 같은 아스티알 리전이나 일라스틱이 고일되거나 오토멜론 시딩이 되는 경우에 특히 ISR 이런 병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 리전에서 벌룬 얼리 프리퍼레이션은 일단 서포트를 좋아지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칼슘 보고 나면 내가 서포트 좋게 시작해야 되겠다. 가이딩 굵은 걸로 페모랄로 그다음에 이런 테크닉을 해야 되겠다. 스몰 벌룬부터 시작하고 프로그레시브 인크리즈하고 NC 벌룬이나 스코어링 벌룬까지 어플리케이션해서 충분히 베드를 스텐트가 딜리버리 될 수 있고 스텐트가 펴줄 수 있는 베드를 만든 상태에서 그 후에 포스트 프레셔 딜레이션하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페일하는 경우에는 아세렉토미 프로시저를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처음부터 아세렉토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CTO PCI 할 때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가 리트로그레이드하게 패스지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로 말씀드릴 건데 이 케이스는 아산병원 이승원 선생님이 주신 케이스입니다. 이제 캐비질한인데 LAD RCA 그래프트가 다 막혔어요. 엔지나가 리커했는데 LAD CTO, 서큐 CTO. 당연히 리드 캐비지 뭐 여기는 릴럭턴트하고도 하지만 아마 오퍼레이터도 하기 싫고 서전도 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 콜레터럴 채널을 통해서 가는데 코스웨어가 처음에 통과하지 않는데 카라벨은 통과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카라벨이 통과하는데 코스웨어가 통과하지 않고 바이스 버스합니다.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는 UB3를 선택해서 왔는데 잘 가는 것 같았지만 잘 보니까 서버 인티마로 가서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인테그레이드 와이어 마커 테크닉으로 인테그레이드 패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했다고 합니다. 또 작동 안 왔네. 네, 이거 좀 껐다 켜줄 수 있나요 혹시?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발표할 때는 그 동영상 미리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크했는데 이게 뭔가 이제 기술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좀 잠깐 껐다 다시 켜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넉 달 후에 LAD CTO 인터벤션은 아까 이성원 선생님이 얘기했죠. 블런트 CTO고 롱 앵귤레이티드 CTO고 인터벤셔널 콜레터럴에 있으면 처음부터 리트로그레이드 선택하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이승원 선생님 케이스니까 카라벨을 이용해서 셉탈 트래킹을 했고 카라벨이 시온으로 잘 통과를 했지만 아까 말했죠. 이번에는 카라벨이 통과 안 하고 코스웨어가 어드밴스합니다. 그래서 코스웨어가 어드밴스하고 팁 엔지오그래피하고 스탠다드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그레이드 프리퍼레이션 2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로 아이브스 어시스티드 안테그레이드 트래킹을 해서 멀티 프로젝션에서
뭐 가이드 와이어를 스텝업 하고 인테그레이드 트래킹을 했는데 인테그레이드 패스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를 이제 리버스 컷 테크닉에서 아주 스탠다드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글레디우스가 리트로그레이드로 통과를 했어요. 이제 글레디우스가 들어가면 가이딩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 글레디우스 와이어를 언론으로 트래핑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타가 진입되면 이 CT 오퍼레이션은 끝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이 마이크로 카테타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솔루션인데요. 이승환 교수님 여기서 이제 아마 인테그레이드 그레이터 커버처 에어텍 아치 그레이터 커버처에서 코스에어를 인테그레이드로 넣어서 이 와이어를 랑데뷰 테크닉으로 이제 앞으로 먹고 이제 얘가 이걸 인테그레이드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이어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코스에어가 통과를 안 합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와이어를 썰크로 넣어서 여기서 좀 앵커 테크닉을 하면 이 코스에어가 통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안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뭐 인테그레이드 리트로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이렇게 뭐 벌룬 트래핑하고 시도를 했는데 코스에어 통과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테크닉을 선택한 게 그럼 그 코스에어 대신에 그냥 오버 더 와이어 벌룬을 이용해서 랑데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오버 더 와이어 벌룬은 이제 라디오 루센트에서 안 보이니까 오버 더 와이어 내에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그걸 마커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다시 통과를 하고 오버 더 와이어가 들어가면 장점은 여기서 벌룬 딜러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테바이즈 벌룬 딜러테이션 하는데 잘 안 들어가니까 오버 더 와이어 벌룬이 패세지가 잘 안 되죠. 근데 다행히 맥시멈하게 집어넣고 와이어가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벌룬 패세지가 안 되니까 이제서 이제 앵커 벌룬을 해서 통과를 하고 파이널리 가이드 질러 서포트까지 받아서 벌룬 스탠드 딜리버를 해서 시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테크닉이죠. 이게 랑데뷰 테크닉이라든지 카트라든지 트래핑 이런 게 기본적인 테크닉인데 가이드 풀링 테크닉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케이스는 그 CTO에서 더블 가이딩으로 콜레테럴로 갔는데 올라갔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트랩트한 벌룬을 가이딩 카테터를 빼면서 앞쪽에서 이제 인테그레이트 쪽에서 밀어주면 사실은 이 벌룬과 아니면 마이크로 카테터와 와이어 사이의 프릭션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 프릭션을 대단하고 얘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가이딩 카테터를 땡기면서 이게 트래핑 벌룬으로 안에서 트래핑 와서 땡기면서 이쪽에서 밀어주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오퍼레이터하고 어시스턴스가 한 혼연의 일체가 돼서 한쪽에서는 땡기고 한쪽에서는 밀어주는데 이 가이딩 카테터가 빨려 들어가면 여기 데미지 다이섹션 생기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 이게 이제 페리페랄에서 그 리트로그레이드 펑처했을 때 쓰는 이 배드폼 테크닉이거든요.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하고 아니면 오버더와이어 벌룬하고 와이어가 같이 움직여야 둘 사이의 프릭션을 내고 없애보고 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딩 풀링 테크닉을 할 때는 이 도너 베슬, 그 컨트롤 레탈 리트로그레이드에서 온 도너 베슬에 있는 가이딩을 충분히 떼놓고 하는 게 상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딸려 들어가면서 레프트 메인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은 거는 가이드 질라 같은 걸 넣어서 가이드 질라 안에서 트래핑에서 빼면 가이드 질라 아니고 가이딩에서 트래핑에서 빼다 가이딩이 슉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리와이어링을 가이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 질라 같은 걸 넣고 이 가이딩도 좀 띄워놓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시도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테크닉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플레인 벌룬이 정말 트릭을 할 수 있느냐? 선생님들이 생각과 방식과 다양한 스트레이터지 스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그 두 개 리트로그레이드 케이스들은 주제랑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네. 네,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하이리 칼시파이드 리전의 옵티멀 리전 프리퍼레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테크닉, 케이스, 또 동원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50분까지인데 3시까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패널 속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수많은 테크닉들을 다 쓰고 나서도 도저히 컨벤셔널 와이어 이후에 아무것도 토크를 하지 않았을 때 혹시 그냥 그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끝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한 번 더 시도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팁들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하신 질문? 이재환 교수님께. 네. 지금 아마 다들 나오셨을 것 같은데 본론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고 레코멘데이션에도 그렇고 시비어 클래시피케이션일 경우에는 본론은 해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온리 사실 로타블레이션밖에 없습니다. 로타블레이션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가이드와이어가 또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데 로타와이어는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 카테타가 먼저 통과하고 로타와이어가 가야 되는데 마이크로 카테타가 통과하지 않는 지금 본론 언크로서블 마이크로 카테타 언크로서블 리전인데 그럼 로타는 어떻게 가느냐 와이어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난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as much as possible 마이크로 카테타나 특히 오버 더 와이어 스몰 오버 더 와이어는 저는 집어넣고 로타 엑스트라 서포트하고 로타 프로피가 있는데 로타 프로피가 좀 핸들링하기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로타 프로피 와이어를 as much as possible 또 집어넣고 그 상황에서 이제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안 가는 경우에 이제 무리하게 넣으면 이제 로타 와이어가 꺾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로타블레이션 할 때 또 TP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이나글라이드로 가까이 간 다음에 가까이서 다이나글라이드 모드를 돌리면서 와이어를 다시 좀 집어넣어주면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로타를 해야 되고 로타 안 하고는 그건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타를 하고 그 다음에 엔시버를 이용할 때 제가 정말 리커멘데이션 하고 싶은 거는 숏 약간 사이즈는 적어도 좋습니다. 약간 스테이블하게 늘려도 되는데 짧은 NC 벌룬으로 효과적으로 30기압까지 피라는 거죠. 크고 긴 NC 벌룬을 처음부터 피지 마시고 짧은 NC 벌룬을 펴서 땅 펴지면 그걸로 스탠드 딜리버리 하거나 그건 다음 단계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배드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아까 말한 대로 허성권 교수님 짧게 만들어 놓고 언딜로테블 된 데다 스탠드 일단 딜리버리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벌룬이 빵 펴질 때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헤비지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타와이어가 프렌들리하진 않지만 넘길 수 있죠. 가능한 한 로타와이어를 끝까지 넘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이재환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팁 같은 것들로 와이어 핸들링을 조금 늘려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정 안 되면 이제 리전을 통과했고 그 리전에 스톡된 경우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리전 팁 부분만 살짝 로타를 걸어서 하고 나면 로타와이어가 잘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하지 말자 이거죠? 예,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가시마 선생님이라고 일본 선생님이 로타를 정말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맥스 로타라고 그래가지고 맥스 멀티 엑시스 로타의 약자입니다. 그분은 이제 LAD의 로타를 할 때 로타의 문제는 눈이 안 달린 거잖아요. 센트럴로 와이어의 중간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 플락의 한 방향밖에 못 갔지 여러 방향을 아까 그런 엘카처럼 돌려가면서 글라이딩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만 깎는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은 와이어를 LAD에 넣었다가 셉탈에 넣었다가 다이아고날에 넣어서 디스탈 부분에 와이어를 엑시스를 약간 바꿔서 로타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맥시멈 디벌킹을 한다는데 너무 귀찮아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로타 와이어 한번 위치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 맥스 로타하고 두 번째로 그분이 레코멘데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벌킹이 안 되면 리액트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한 디벌킹과 크래킹을 같이 해라. 그래서 로타 N IBL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죠. 그런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IBL이 어떤 회사에서 조만간 뭐 취급을 하고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실제 최기용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 이제 오비탈 아스렉토미나 아니면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무래도 아세로마의 디벌킹에 대한 리스폰스로 디스탈 엠볼릭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기전상으로 보면은 발룬 안지오플라스트를 서브노멀로 하면서 노미널로 하면서 그다음에 ESWL을 가한다면 아무래도 좀 아세렉토미 데브리스나 파티클에 의한 엠볼릭 이벤트가 좀 적다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에서 이제 제가 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일반적인 로테이션 그리고 오비탈의 경우에는 마요카다 림파 환자는 클리니컬 데이터에서 익스클루전을 했거든요. 에큐 MI 특히 이제 스테미아 당연한 건데 논 스테미의 경우에 제가 간혹 맞닥뜨리게 되는 칼시파이드 리전은 조금 아세렉토미가 겁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리소트립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보여주신 기전상에서 보면. 그렇다면 클리니컬 스터디에서도 MI 환자를 포함을 시켰죠. 그 리서트립시 데이터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아마 근데 대부분은 스테이블 환자였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MI 세팅에서는 사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이게 증명되지 않은 프리마켓부터 해서 지금 그냥 싱글암 레지스트리로 환자들을 인롤했었던 연구만 지금 저희가 퍼블리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MI 파퓰레이션은 별로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 기억엔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패널 선생님. 저 이재환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로타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이나로 놓고 이제 로타 와이를 다시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또 빠져서 좀 깊게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 세컨드랑 바꿔서 뒤에 가서 매니플레이션 락 풀고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이나 밟고 뒤에서 하라고 하시나요? 제가 무슨 로타가 다른 프로시전 웬만하면 그냥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로타는 옆에 세컨드랑 되게 호흡이 잘 맞춰서 딱딱딱 진행이 돼 안전하게 되는 건데 네,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나 제가 저희 궁금한데. 병원은 뭐 아쉽게도 펠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가서 해야죠. 예, 옆에다 그러니까 예, 다이나 그거- 예, 다이나로 이거 밟고 잡고 네네네. 있으라고 잡고 뒤에서 하고 풀고 하시는 이제 거죠? 오퍼레이터가 이제 제가 뭐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조심스럽게 넣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다이내믹 글라이드로 로타 와이를 넣을 때 따로 사람이 어시스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그 뒤에 버튼만 누르고 있고 와이어는 자기가 앞에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와이어가 로타 와이어 충분히 다 안 들어갔을 때 밀려 나오거나 할 때는 가이딩 카세타 내에 로타버를 위치시키거나 하면 괜찮은 세이프티 존에서 그 콜론에 거기다 다이내믹 글라이드를 놓고 로타버를 다이내믹 글라이드 올린 상태로 로타 와이어 살살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기니까 뒤에서 쫙 펴주고 호흡을 맞춰 딱딱딱 들어가면 와이어 그대로 있고 위치가 딱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한 템포만 잘못 맞으면 와이어 쫙 밀려나가고 깊게 들어가고 주로 밀려나가는 게 많아서 그러면 다이나로 다 들어간 다음에 타겟 사이트까지 가가지고 다시 또 와이링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로타는 호흡 세컨드가 누구랑 해서 가장 호흡이 잘 맞고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가장 환자한테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그 그냥 호흡이 너무 잘 맞는 사람 몇 명 있어서 그래서 거기만 아까 해야 되나요? 그랬었습니다. 저 말씀하신 것처럼 CTO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스티판 와이드는 통과는 됐는데 그게 이제 벌룬이 나니까 안 될 때 로타 와이어를 이제 통과시키려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이나믹 글라이드로 해서 통과를 시켜 보고요. 아까 유춘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들어가도 그 앞쪽까지만 들어가면 CTO 오리진은 프락시마 캡만 좀 깨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 패킹 아주 짧게 치면 그게만 깨주고 나면 발론이 통과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로타 와이어를 다이나믹 글라이드로 다시 넣으면 또 들어가고 그때 아니면 그때 발론을 바꿔도 보통 다른 발론으로도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로타 와이어가 앞에 검은 부분이 014고 그 바로 뒤가 005, 그다음 005, 007, 009. 요 그러니까 로타를 돌리는 위치가 005, 007 선에서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은 포션은 반드시 리전을 통과해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뒤에 부분만 있으면 거기까지는 로타를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검은 부분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또 질문이나 네, 코멘트? 저 포항 S부영원에서 온 정용석이라고 합니다. 그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3차 병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언제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제 부러워도 하는데요. 로타의 초심자로서 저는 사실은 LAD 쪽은 로타를 그대로 뭐 해볼 수 있겠다 하기도 하는데 사실 RCA나 서컴플렉스 무서워서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유출원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본론 중에 NSE 본론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스코어링 본론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 효과가 교수님 말씀처럼 프랙이 잘 나지도 않고 본론을 하고 포스트 본론 그 하고 나서도 잘 펴지지 않고 해서 엔지오스컬프나 이런 게 꼭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NSE 좋은 거 저는 이따까지 몰랐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아까 보니까 2.25 본론 가지고 하셨던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엔지오스컬프 하면 뭐 사이즈별로 따라서 2.5나 3.0 가지고 우리가 엔지오스컬프를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적은 본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사용이 잘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칼슘이 아주 많은데 이게 본론이 이게 당연히 통과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네, 우리 정영석 선생님이 저는 언제면 저런 리전을 도전을 할까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요새 고민이 언제면 이 집 그만두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NSE 밸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커팅 밸론이나 엔조스컵 밸론에 비해서 프로파일이 작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레오파드 크롤 테크닉과 같이 그러니까 그 기존의 밸론으로 넘어갈 수 없는 병변을 얘는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이지현 선생님이 플레인 밸론 갖고 최대한 밀어놓고 밸론하고 최대한 밀어놓고 밸론하고 근데 칼슘 뭐 아주 시비어 칼시파이드 리전 그렇게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거의 안 되죠. 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 나일론의 머티리얼 엘리먼트가 있어가지고 박아놓고 하면 그 앞에가 조금 깨져서 조금 더 들어갈 틈을 만들고 그다음 또 밀고 또 깨고 밀고 또 깨고 이런 조금씩 전진해서 결국은 다른 밸론 일반 플레인 밸론이나 엔조스코프이나 또 뭐 이런 그 커팅 밸론이나 지나갈 수 없는 리전을 얘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 크랙을 더 만들어내는 장점이 딴 거보다 더 크고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가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로타 와이어를 넘기기 전에 모디파이 밸론을 한 번 더 사용해 보고 싶고 로타를 또 사용하기 좀 곤란하다 또 위험하다라고 하는 변변에서 이 밸론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딴 거 넘기기 어려운데 얘는 한번 써봐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아까 제가 RCA 그 톨토스 아주 시비어 칼시파이드 그 환자는 1.0 밸론으로도 전혀 넘어가지 않았던 환자에서 네. 한번 트라이를 그런 크롤 테크닉으로 그러면 해봤는데 그거를 2.5나 뭐 3.0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안 넘어갔는데 처음부터 뭐 2.5, 네. 3.0을 쓸 건 아니고 작은 거부터 해서 크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왔던 플레인 밸론으로 깰 수 있으면 그 외에 더 이상 큰 건 쓸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짧게만 하나 허성호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베슬 디퓨즈의 LAD, 미드 LAD 같은 데를 꼭 넓혀주고 싶을 때는 그 플로우가 나빠지면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예상되는 하이 벌키한 칼슘 양이 의심되고 이럴 때는 무슨 석션 같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로타블레이션을 하고 석션 카테터를 예방적으로 이렇게 스롬보 석션 하듯이 해보신 케이스나 그런 이제 좋은 결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렇게 로타를 하게 될 때는 석션 카세타를 쓴 적은 없고 쓰기도 어려운 이유가 로타 자체가 벌써 석션에 나올 정도 파티클이 크면 벌써 디지털 엠볼리제이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로타로 잘 이렇게 우리가 패킹 아까 짧게 잘해서 파티클을 OS 보통 OS 10 마이크로 정도 우리가 특혈구가 18 마이크로니까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냥 워시아웃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 그걸 동시에 이걸 로타를 할 중에는 로타 와이어 말고 얘는 로타 볼하고 로타 와이어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석션 카세타를 넣으면서 앞쪽에 너클이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 외에 데이터 애니멀 데이터 보면 뭐 로타로 갈아진 파티클이 마크로페이지에 이 폼셀 형성할 때 업테이크가 될 정도의 사이즈라서 별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슬로우 플로우에 대한 컨선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실제로 할 때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석션 카세타나 아스피레이션 카세타를 한 도중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로타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칼슘이 심한데 석션 카테터가 들어갈 컨디션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션 카테터가 워낙 벌키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로타블레이션 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병변이 칼시피케이션 itself가 하드한 거는 어떻게든지 이제 스몰 사이즈 로타부터 업그레이드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앵귤레이티드 칼시파이드 리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레프트메인에서 서크로 간다든지 아니면 LAD가 하일리 앵귤레이션 된에 칼슘이 떡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 로타를 하고 나면 길이 꼬불꼬불한 길인데 로타 길은 반듯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처럼 막 이렇게
길은 여기 있는데 로타 와이어 나중에 로타하고 하니까 와이어는 척이 한 5mm 정도 밖에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다 스텐트 넣으면 터질까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일리 앵귤레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은 그런 현상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케이스 제가 별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 병변에 랩트 메인하고 LED 프락시마 서커 쪽에 병변이 없다면 미드 LED나 미드 서커다라면 그걸 한쪽은 와이어를 프로텍션 와이어를 넣어놓고요. 한쪽은 가이드질 우리가 하트레이트 같은 걸로 딥 인게이지를 서커나 프락시마 LED 쪽까지 넣어놓으면 와이어를 프로텍션 할 수 있고 그때 로타를 작은 1.25나 1.5를 하는 케이스 보고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용하게 우리가 프로텍션 할 수 있고 아까 뒤쪽에 카시파이드 마시마하고 이런 데는 앙글리티 때도 그 가이드질라 하트레이트만 통과된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는 보통 채널 포메이션을 해서 디바이스의 딜리버리를 이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칼슘 링에 그를 커팅을 하면서 나중에 익스펜전을 도모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주 목적인데 굳이 와이어를 서크나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 와이어 데비에이션을 변화를 줘가면서 디볼킹에 대한 컨선으로 그렇게 아세렉토미를 접근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분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프록스 LAD에 있다 그럼 LAD로 넣어서 디볼킹을 한번 하고 와이어를 그 이전 바로 디스탈에 있는 셉탈 브랜치와 우리가 아스렉토미 하는 부분에 바로 디스탈에 있는 다이아고널 브랜치는 앵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가이드 와이어의 센터가 바뀌는 거죠. LAD는 가운데 있다면 서클은 다이아고널은 레터럴 방향으로 셉탈은 메디알 방향으로 바뀌면서 디볼킹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귀찮은 걸 할 만큼 리포트를 드릴 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아까 그 이런 앵귤레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인 경우에 로타를 할 때 한 가지 테크닉은 기억자로 만약에 90도로 앵귤레이션이 있으면 로타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앵귤레이션 된 팁 부분까지만 로타를 하고 나머지 아랫부분은 벌룬으로 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프웨이 아세렉토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더 진행하면 앞에 정욱선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짧게요. 알겠습니다. 이재현 교수님 그 스텐 리전에 로타를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많은 의견들이 스포츠 팬들도 많이 있어서 좀 질문. 네, 스텐트 리전에 로타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텐트 리전 로타를 해가지고 케이스 리포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술 직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ISR가 익스펜전 전혀 안 되는 병변에 이제 나중에 익스펜전을 벌룬을 하는데 죽어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리커런트 non-STEMI가 오는 환자에서 하는데 스텐 리전에 로타를 하는 거에 스텐트 어블레이션이라고 하죠. 일종의 스텐트 어블레이션은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일단은 가장 작은 사이즈 버부터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스텐 어블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이 되지 않게 그 밀어 넣는 거를 아주 오랫동안 힘을 들여가면서 그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할 생각을 해야지 세게 밀어서 팍 통과하면 그 순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을 때 RPM이 드롭되는지 사운드가 나빠지는지 이걸 보면서 아주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사이즈, 매우 작은 사이즈 버부터. 하여튼 컴플렉스한 레전이라 질문도 컴플렉스하고 답변도 컴플렉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써머리하면은 아까 그 강의 슬라이드에 돈 위시들럭 말이 그 참 인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돈 위시들럭 한마디 더 붙이면 레트 메인 트루 바이피케이션 클래시파이드 레전. 하여튼 그 해보면은 그 운을 바라면 크게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아마 클래시파이드 레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렉처, 좋은 디스커션 참여해 주신 모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